굴뚝 원격 감시 체계가 시작된 배경에 대해 알아볼까요? 1970년대부터 빠르게 진행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대기질이 악화되면서 대기 환경 오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했어요.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의 정확성, 객관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했는데요. 대기 오염 물질의 배출량 저감을 유도하여 대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기 환경 관리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어요. 또한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굴뚝 원격 감시 체계가 추진되었어요. 굴뚝 원격 감시 체계란 사업장의 최종 배출구에 측정 기기 또는 시료 채취 장치를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오염 물질을 측정하고 그 자료를 관제센터에 전송하여 상시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이에요. 과거에는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점검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오염 물질을 측정하는 그 시간을 제외하고는 사업장에서 얼마나 배출하는지 알 수 없어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다소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새롭게 운영된 굴뚝 원격 감시 체계를 통해 행정기관은 사업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지도 단속이 가능하고 환경 행정의 기본 자료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업자는 자율적 환경 관리로 대기 오염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어요. 굴뚝 원격 감시 체계는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의 상황을 24시간 측정하기 때문에 야간, 우천 등의 취약 시간대에도 관리 감독이 가능하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대기 환경 관리의 선진화, 과학화의 기반을 마련해 주었어요. 1986년부터 1996년까지는 정책 도입기라고 할 수 있어요. 1980년대 중반 공단이 많아지면서 공해화에 대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는데요. 산업 폐기물에 의한 질병 발생 역시 국민의 관심사로 떠올랐죠. 이에 공해화를 막기 위한 행정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는데요. 정부는 울산 온산산업단지와 같은 공해 피해 지역의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자동 측정망이나 폐수 집수 배관 등을 설치하고 오염 감시를 대폭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했어요. 1988년 7월에는 경상남도 울산 온산산업단지의 31개 사업장에 그리고 1989년 7월에는 현재 여수국가산업단지라고 불리는 전라남도 여천산업단지의 18개 사업장에 측정기 설치 명령을 내렸죠. 당시 굴뚝 자동 측정기기는 대기오염 자동 측정기기, 굴뚝 원격 측정장치 혹은 굴뚝 TMS라고 불렸는데요. TMS는 텔레모니터링 시스템의 약어로 현재의 굴뚝 원격 감시 체계의 초창기 별칭이라고 할 수 있어요. 1992년 9월에는 울산 여수 지역의 굴뚝 TMS 전산실과 사업장의 굴뚝 자동 측정기기를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24시간 동안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어요. 1993년 드디어 자동 측정기기를 설치한 사업장. 당시 62개소, 139개의 굴뚝에서 측정된 5분 그리고 1시간 평균 데이터가 지방환경청 굴뚝 TMS 전산실로 전송되었어요. 하지만 자동 측정 기기별로 통신 프로토콜이 표준화되지 않았는데요. 때문에 데이터가 누락되어 수신율이 73.6%밖에 되지 않거나 측정값의 신뢰성이 저하되어 행정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죠. 1997년부터 2001년까지는 정책 정비기로 굴뚝 TMS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여 각종 관련 제도와 규정을 정비하는 시기예요. 특히 한국환경공단이 본격적으로 굴뚝 TMS 업무를 수행한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시기에는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였던 사업장 측정 데이터의 저조한 수신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군분투했는데요. 우선 여천공단의 굴뚝 TMS 정상화를 위한 시범 사업을 실시했어요. 통신 프로토콜과 시험 기준의 표준화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여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죠. 정책 정비기에는 전수 실태 조사를 통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문제점을 즉각 개선하여 성공적인 굴뚝 원격 감시 체계의 기반이 마련되었어요. 이에 힘입어 1998년부터 2002년까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전국 4개 권역, 즉 호남권, 영남권, 수도권, 중부권의 관제센터의 통합 감시 체계를 구축했고
굴뚝 원격 감시 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각종 관련 법, 규격, 기준을 마련했는데요. 통신 프로토콜 표준 제정, 전송기기 권장 규격의 표준화, 배출 시설별 부착 항목 및 부착 시기 제정, 행정자료 활용 규정 마련, 대기오염 공정 시험 기준 개정, 측정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지침 마련 등을 통해 제도를 규정하고 정비했어요.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정책 추진기로 굴뚝 원격 감시 체계가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된 시기예요. 우리나라는 2002년 2월 1일부터 현재까지 굴뚝 원격 감시 체계의 자동 측정 자료를 행정 자료로 활용하고 있어요. 정책 추진기에는 관제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는데요. 보안 관리 시스템이나 예경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장애 발생 제로화를 실현시켰어요. 이로써 굴뚝 원격 감시 체계는 24시간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되었고 자동 측정 자료 수신율을 100% 달성함으로써 안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했어요. 또한 관제센터 및 행정기관과 해당 사업장의 자동 측정 자료를 웹 기반 운영 체계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대기 환경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했어요. 이 시기에는 굴뚝 원격 감시 체계 대상 사업장을 확대 추진했는데요. 대상 사업장 및 부착 시기는 다음과 같아요. 우선 사업장은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의 합계에 따라 3개로 구분되는데요. 1종 사업장은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 2종 사업장은 20톤 이상 80톤 미만, 3종 사업장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을 의미해요. 굴뚝 원격 감시 체계의 해당 사업장은 1에서 3종까지 사업장이고 대부분 중견기업 이상이에요. 참고로 앞에서 말한 대기 오염물질 발생량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에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의미하는데요. 자세한 산정 방법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보시면 돼요. 2006년부터 2011년까지는 정책 선진화 시기로 굴뚝 원격 감시 체계에 다소 딱딱하고 어려운 용어를 변경하여 국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굴뚝 원격 감시 체계를 클린시스라는 용어로 브랜드화한 시기예요. 2006년 11월 굴뚝 원격 감시 체계의 네이밍 브랜드인 클린시스가 만들어졌는데요. 굴뚝 원격 감시 체계는 사업장 굴뚝에서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 농도를 자동 측정 기기로 상시 측정하고 이를 관제센터의 주 컴퓨터와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오염물질 배출 상황을 24시간 감시하는 시스템이에요. 클린시스 브랜드의 명칭 정의는 청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클린에 시스템을 붙인 것으로 맑고 깨끗한 환경을 지키는 운영관리 체계를 뜻해요. 굴뚝 원격 감시 체계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우선 사업장에 대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고요. 사업장의 배출 허용 총량을 할당하고 배출량 전자거래를 통한 총량 관리를 해요.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여부, 부과금 산정 자료 등의 행정 자료도 제공하고 배출 허용 기준 초과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메시지를 통한 예경보 시스템도 작동시켜요. 원격으로 굴뚝 자동 측정 기기의 신뢰성을 검증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대기환경 정책 수립 시 굴뚝 원격 감시 체계를 통해 다양한 자료와 통계를 분석함으로써 기초 자료로 활용해요. 이와 같은 굴뚝 원격 감시 체계의 중요한 기능을 통해 사업장은 자발적으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저감을 유도하고 대기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요. 굴뚝 원격 감시 체계의 브랜드인 클린시스는 2006년 11월 정부 10대 혁신 브랜드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2007년에는 특허 획득 및 업무 표장 등록을 통해 핵심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했어요. 2008년 7월 중국 요령성 환경보호국과 MOU를 체결하고 기술 세미나를 개최했어요. 굴뚝 원격 감시체계 측정기 중국 진출 관련 지원도 협의하고 요령성 내의 감염성 폐기물 소각장을 살펴보면서 굴뚝 원격 감시체계 지원의 적합성도 확인했죠. 2012년부터는 정책 고도화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미국, 중국, 독일, 베트남 등의 관련 기관과 기술 교류 MOU를 체결하고 각종 국제환경 기술전 전시에 참가했는데요. 2011년 1월에는 대기 배출 허용 기준 적용 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했어요. 행정처분 기준을 기존 30분 연속 2회에서 30분 연속 3회로, 그리고 주 7회 초과에서 주 8회 초과로 완화했고요. 배출 시설별 초과 인정 시간 역시 합리적으로 조정했어요. 굴뚝 원격 감시 체계의 대한민국 공식 브랜드인 클린시스는 환경적 성과와 뛰어난 기술 혁신성을 인정받아 2013년 11월
영국 국제환경상인 그린애플 어워즈를 수상하며 친환경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그린애플 어워즈란 EU에서 공식 인정받은 유럽 최고의 친환경상으로 영국 비영리 단체 더 그린 오거니제이션이 선정하는 상이에요. 한국환경공단은 2014년 11월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했는데요. 이는 1994년 6월에 체결한 한러 환경협력협정에 의거하여 환경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한러 환경공동위원회 회의에 참가하기 위한 자리였고, 우리나라 굴뚝원격 감시체계의 기능을 소개하고 성과를 알리는 동시에 대기오염 분야의 협력 교류 방향을 협의했어요. 2017년 10월에는 굴뚝 자동 측정기기 통신 방식을 디지털화하는 데 성공하면서 측정값 이외 자동 측정기기에 16개 상태 정보와 9개 알람 정보를 추가했어요. 2020년 1월, 기존 먼지와 황산화물만 부과하던 부과금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하여 시행을 시작했어요. 2015년부터 연간 배출량을 공개하고 있었으나 거기에 더 나아가서 2020년 4월부터는 측정 결과 등을 실시간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하는 정책을 실시했는데요. 국민들은 거주지 주변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사업장은 배출시설 관리에 보다 신경을 쓰게 되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어요. 굴뚝원격 감시체계의 측정 항목 및 유해성에 대해 알아볼까요? 사업장 굴뚝에 설치된 자동 측정기는 실시간으로 대기오염 물질의 측정값을 자료 수집기로 전송해줘요. 자동 측정기가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은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플루오린화수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등 7개인데요. TSP는 총 부유먼지라고도 하며 측정 대상이 되는 환경 대기 중에 부유하고 있는 총 먼지를 말해요. 주로 시멘트 공장에서 발생되는데요. 아황산가스와 결합하여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오염물질이에요. 황산화물은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나 화력발전소의 매연으로부터 배출되는데요. 황산화물이 대기 중에 머물고 있을 때 비가 내리면 황산이 되고, 이와 같은 물질이 빗물에 섞여 내리면 두피를 손상시켜 탈모를 유발시켜요. 자동차 배기가스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질소산화물은 급성 중독 시 폐수종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할 뿐 아니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알려져 왔어요. 염화수소는 장기간 노출 시 폐가 손상되거나 만성 기관지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심할 경우 시력을 잃게 될 수도 있고 피부염, 피부화상, 피부갈변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해요. 플루오린화수소는 인체에 해로운 극독성 물질이에요. 누출 시에 특히 위험한데 불이 나기 쉽고 자극적이고 반응성이 매우 높아 피해가 확산되기 쉬워요. 암모니아는 사람의 눈, 피부, 점막을 심하게 자극해요. 눈에 들어가면 눈이 충혈되고 백내장, 녹내장, 화상을 일으키는데요. 심하면 조직을 파괴하여 실명할 수도 있어요. 일산화탄소는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연료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혈중의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산소 공급을 저해하여 두통과 현기증을 유발해요. 이와 같은 7가지 대기오염 물질은 자동 측정기기로 측정되어 자료 수집기로 보내지고요. 자료 수집기는 통신망, 즉 인터넷을 통해 한국환경공단으로 전송되어 행정자료로 활용돼요. 지금까지 시청하신 영상에 대해 간단하게 요약해 볼게요. 첫 번째로 굴뚝 원격감시 체계의 추진 배경 및 목적에 대해 알아봤어요. 두 번째로 추진 경위에 대해 그 시기 언론 보도를 첨언하여 자세하게 알아봤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굴뚝 원격 감시 체계의 측정 항목 및 유해성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